요즘 외교안보 뉴스 보는 건 영화 킹스맨보다 더 스릴 있습니다. 정보원장 후보가 마치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말하더군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즉각 핵으로 보복하리라 믿으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서울을 위해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의 해고산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언급, 이건 전략일까요? 아니면 망상일까요?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해고산에 대한 신뢰가 과연 우리 전략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당신이 정보원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생각해보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정보원장 후보 이종석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I believe the United States will strik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f Pyongyang launched a nuclear attack against South Korea. 크라운드 누즈. 저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이터즈 기사 인용. 이 발언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고산으로 안전하다는 정보기관 수장의 자신감이자 그만큼 안이한 전략 인식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 국회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석이 입을 엽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북한을 상대로 핵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설명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5년의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략은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은 이제 동맹국의 생존보다 자국의 이익과 표 계산에 더 민감합니다. 미국 내 보수 언론 헤드라인 노모 프리라이즈 더 이상 무임승차 금지. 미국 내 여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는다고? 왜 미국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면 그 보복 버튼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눌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그 버튼을 정말 눌러줄 수 있을까요? 미국, 한국, 북한 지도 교차화면, 전략적 거리 등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해구산이라는 단어에 안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과연 지금도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대응할까? 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A안. 미국이 약속했으니 믿고 기다린다. 혹은 B안. 혹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국만의 비공식 대응 시나리오를 만든다.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외교적, 억지력, 그리고 기술적 자산을 전략적 카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의 안보는 이제 동맹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설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박정희 대통령, 과거의 군 장성들,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닉슨 독트린, 카터의 인권 외교. 모든 흐름이 한국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 핵무장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합니다. 자립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손으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고리 1호기 프랑스와의 원자력 기술 협약. 한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고 평화적 핵 이용을 명분으로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우리가 남북한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국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CIA 내부 보고서. 미국은 곧 눈치챕니다. 한국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워싱턴은 분노합니다. 한국이 핵을 만든다면 우리는 경제 원조도 안보 지원도 전면 중단할 것이다. 1976년 포드 행정부의 비공식 경고.
한국은 결국 핵 개발을 멈춥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경제 원조와 안보 제보장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 인터뷰 없음, 각종 루머가 퍼짐. 이 시도는 실패였지만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가는 외부만 믿고 살아남을 수 없다. 물론 그 시절의 선택은 정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거센 제재를 불러올 수도 있었고 우리는 고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도는 국가 전략의 자율성과 주권을 외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2025년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시절을 돌아봐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위험했지만 전략이 있었고 고립되었지만 독립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략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 그리고 맹신에 기대고 있지는 않을까요? 1979년과 2025년 두 시대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는 외로웠고 지금도 외롭습니다. 그때도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지금도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준비 없이 위기를 맞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남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정보가 제한된 시대에 주권의 필요를 직감했고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조용히 압박했고 지금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익을 따집니다. 그때의 미국은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핵은 안 된다였고 지금의 미국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돈 내라입니다.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언론이 통제되었고 정보는 일부만 알았으며 국가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핵우산이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 우산이 과연 우리만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걸. 그런데도 국가의 최고 정보 책임자가 그 우산 하나만 믿고 전략을 짠다고 말한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현재는 반복되고 미래는 퇴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장 시도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국가적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그 태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 그건 전략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은 좋지만 국가의 생존을 희망에만 맡길 순 없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방식은 위험했고 불완전했지만 그가 품었던 질문만큼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길 기다리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산을 직접 만들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오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라면 북한이 핵을 겨눴을 때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만 믿고 두 손 놓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우산이 펴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한국만의 시나리오를 설계하시겠습니까? 두 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건 마치 눈보라 속에서 남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며 비를 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처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동맹도 전략도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자기 힘으로 대비한 국가뿐입니다. 1979년 박정희는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지금의 우리는 미국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국가를 더 오래 살게 했을까요? 역사는 말한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일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가 만든 질문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 역사는 말한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